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씨, 역사의 법정을 두려워라. 그 이름도 거룩한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이었던 그 문재인 정권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원과 신분이 확실한 게 누굽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공직자?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 나이가 47살이에요. 47살. 정말 앞길이 너무나도 창창했던 47살에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사람이 노름꾼으로 몰려가지고 자진해서 월북했다. 네? 어느 군사 독재 정권, 저자들이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불렸던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쓴 CSH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경상남도 양산 평산에서 온갖 거룩한 연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갈색 셔츠에 마치 은퇴한 자비로우신 신부처럼 연기하고 있는 그 문재인 그 정권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노름꾼으로 몰려가지고 그 한 인간의 사생활까지도 샅샅이 파헤쳐가지고 매도시켜가지고 자진 월북자로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방역에 전념하던 김정은의 그 인민군 해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어도 총에 사살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도 싸다는 식으로 이 매도했던 이 문재인 파렴치한 문재인 정권의 그 실체가 어제 드러났어요. 네?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일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이 살고 있는 그 평산마을에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문재인 집을 습격하고도 남을 사건이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송두리째 이른바 월북자,
사진월북한 파렴치한 인간의 가족이 된 거야. 그게 드러난 거죠.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정상적인 공무활동을 하고 있던 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 진실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어제. 그러나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문재인 씨를 지옥에 보내는 그 거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에 의한 그 거대한 이른바 행군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 참여했던 그 국방부, 해양경찰,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이 자들의 그 당시에 그 책임자들을 찾아내가지고 대한민국의 인권이라는 이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으로 이건 처단해야 돼. 네? 북한이 발표한 거야. 북한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오길래 북한 쥐들이 발표한 거야. 10여 발의 총탄을 쏴가지고 불법 침입자를 향해서 사격을 가하고 부유물을 현지에서 소각했다. 이게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대 발표야. 인민군 발표야.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을 지킨다고 하는, 안보를 지킨다고 하는 국방부에서 뭐라고 했냐. 추정된다는 거야. 추정.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도 추정된다고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위해 가지고 공동조사를 하자. 응?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한 분이 사살을 당하고 시신이 완전히 소각됐는데 진상을 모르겠으니 남쪽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공동조사를 하자는 거야. 공동조사. 이건 뭐냐면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이가 놀랍게도 자상하게도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전해왔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뭘 하려고 했느냐. 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느냐. 남북 정상회담 쇼를 또 하려고 한 거예요. 이른바 북핵 폐기 쇼. 그 다음에 뭐냐. 종전선언 쇼를 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정말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국운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직까지도. 이걸 보면 말이죠. 야, 역사의 신이 살아있다. 정말 짜릿짜릿해요. 응? 우리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생각하면 정말 피가 끓어올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오늘도 제가 이제 비판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집권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이건 역사의 신에 의한 축복인 거야. 총전쇼 하라고 한 거지. 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 하계 올림픽, 썸머 올림픽, 그리고 2월 달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김정은이 끌어다가 시진핑 끌어다가 네? 문재인이가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 끌어다가 종전선언 쇼를 하려고 한 거야. 근데 이것이 다 무산이 됐어. 대한민국은 아직도 국군이 있는 나라야.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무슨 뭐 윤석열이가 나와가지고 문재인을 거꾸로 드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근본적으로 국군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무지막지한 인권 탄압과 대한민국 국민을 김정은의 재단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네? 희생양이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 희생양으로 바치려고 하는 그 기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은 물론이고 그 해경의 조사를 그 진두지휘했던 그 수사 관계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윤성현이, 당시 해경청장 김홍희, 당시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가안보실장 서훈이, 국정원장 박지원,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 이 자들을 이 지휘 라인을 모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돼. 그래서 역사의 신에 의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가혹한 징벌을 때려야 돼. 네? 문재인 정권의 그 해양경찰청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수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국정원, 이 모두를 다 초토화시켜버려야 돼. 네? 초토화시켜봐야 돼. 이걸 기점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로잡아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안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든 말이야.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하는 말이야.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라인을 한번 보자고요.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구냐? 임종석이야.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을 누구로 채웠느냐? 이른바 1980년대 전국 대학교에서 운동권으로 감옥 갔다 온 이 인물들로 모조리 채워버린 거예요. 이 자들이 북한과 어떻게 내통하고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했는지 그것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청와대 초대 국가안보실장, 이 정의용이라는 자, 그리고 초대 국정원장 이 서훈이, 정의용, 청와대 비서장 임종석, 초대 국정원장 이 서훈, 이 3인방이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김정은하고 어떤 거래를 했는지 이거 밝혀내야 돼. 네? 이거 밝혀내야 돼. 그리고 박지원이가 국가정보원장으로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북한과 어떤 내통을 했는지, 뭐 정치 개입 안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박지원이가 요즘 한 얘기가 뭐냐면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막아놨다는 거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 개입을 했다는 이른바 박지원식, 이건 화법인 거야. 박지원이가 지금 백주 대낮에 활보하면서 대한민국 이른바 종편, 어제 보니까 SBS까지 나왔어요. 완전 대한민국 이 마이크 권력을 다 말아먹고 있는 거야. 응? 네. 계룡산 도의님, 정세현도 들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른바 문정인 청와대 특보. 와. 전 세계에서 외국 군대가 와서 주둔하는 나라가 과연 말이 되느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느냐? 사드 배치 때문에 한미 동맹이 무너진다면 그런 동맹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주한미군,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낸 데 앞장선 그 인물이 누구냐? 그게 문정인 청와대 특보야. 그 문정인 청와대 특보를 비롯해가지고 이른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이른바 연정라인이 대한민국 외교 안보 라인을 완전히 말아먹은 거야. 여기에다가 정세현이, 이종석이, 네? 이걸 왜 지금 집권해가지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이제는 시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 자들을 쳐내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 해양수산부 직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 네? 거기에는 어떤 교훈이 있느냐?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그 형님, 이래진 씨라는 그 형님, 그리고 이혼을 당했다, 이혼을 했다 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다 공개되는 수모를 겪었던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그 부인, 또 누구보다도 그 아들, 고등학교 2학년생, 이 가족, 특히 그 피살 공무원의 형님이신 그 이래진 씨의 피눈물 나는 저항. 네? 문재인 정권이라는 그 거대 권력에 맞서가지고 싸운 위대한 승리다 이거야. 에? 역사는 절대 집단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집단에 의해서 진보하는 게 아니다. 역사는 바위도 뚫을 것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한 개인에 의해서 진보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야. 네? 인간은 저항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인 거야. 저 수박 보수들처럼 일본 천황 일제강점기 때는 덴노 헤이카 반사이, 이승만 때는 이승만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박정희 때는 박정희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전두환 때는 전두환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인명진 때는 인명진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무조건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황교안 때는 황교안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윤석열 때는 윤석열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이런 수박 보수들한테 주는 굉장히 깊은 교훈이라는 거야. 역사를 바꿔놓고 있잖아. 역사를. 응? 지금 아무 힘이 없는 한 개인이 문재인 일당을 지금 모조리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엄청난 거물이 된 거야. 거인이 된 거야. 정말 이건 박수를 칠 만한 거야. 이렇게 되는구나. 인간은 결코 저항적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인 거야. 네? 만약 이 해수부 유가족들이 아마 엄청난 회유와 협박을 당했을 거예요. 대깨문은 물론이고 해수부, 국방부에서 가만히 뒀겠냐 이거야. 만약 순응하고 넘어갔다면 이 문재인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거룩한 이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 파리를 했던 그 문재인 일당의 만행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형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과 국방장관, 당시 해경 수사국장, 해경청장 이자들을 모조리, 이른바 지시 라인에 있었던 모조리, 그 국가안보실장 문재인까지 모조리 살인방조와 직무유기로 고소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이번에 이 억울한 죽음이 빛을 보게 된 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그 교훈과 연결되는 게 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인 거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이 국가 중심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예? 과연 어떻게 됐을 거냐? 이른바 그 탄핵의 배신자들, 탄핵 세력들, 그 엄청난 이른바 주도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넣고 45년을 구형하고 23년을 때리고 거기다가 이명박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에 대한민국의 이른바 국가 중심 세력이 저항하지 않고 순응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동안 6년 동안 우리가 저항해 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여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냐? 바로 이러한 극적인 대반전이 이번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이것도 어느 날
지금 우리가 이 신조와 신념을 버리지 않고 싸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대반전의 그 역사적인 시간이 오고야 만다는 거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야. 왜 그러냐? 역사의 신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야. 역사의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나는 역사의 신을 굳게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억울한 이른바 해양수산부 그 공무원의 억울한 피살 사건의 진실도 밝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신념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야. 진실규명, 명예회복의 그 역사적인 극적인 대반전의 시간이 온다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제를 바꿔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몽골 기병대 좌파 쑥대밭 맞는다. 자, 윤칼스의 TV 조마이뉴스는 여러분들한테 이른바 국민의 대중영합하고 싶지가 않아요. 분명한 근거, 데이터, 그리고 40년 넘는 정치부 기자로서의 안목. 네.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속삭이고 있는 이른바 양심과 소신이라는 것. 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을 과연 윤석열 정권이 작사를 낼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가신들, 이른바 윤석열 검찰 하나회로 검찰 인사를 도배한 거,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행정부의 그 검사들로 도배한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그게 뭐냐? 윤석열로 하여금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타게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적폐청산을 도저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게 될 것이다. 몰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 세력이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저의 기준이고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진단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제가 팔로우를 해가지고. 그런데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동훈이가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몇 마디를 했는데 제가 딱 확신을 했어요. 아, 치는구나. 응?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덮여졌던 이 적폐 수사가 지금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틀림없는 거구나. 자, 제가 세 번째 칼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재인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동적이고 유보적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뭐냐면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노야. 노이거나 아니거나 아니면 유보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동적이야.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튀어나왔던 사건들과 관계된 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보낸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금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가 나오면은 수사를 하자. 해야죠 하고 했던 게 이게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제 한동훈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제 오전 11시쯤에 이렇게 증거를 찾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에 이 법무부 기자들을 만난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을 하는데 입장이 뭐냐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빠져나가는 거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검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근본적으로. 근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외에는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 없는데 바로 한동훈이가 지금 민주당이 올가미를 쐬 올라가는데 이 올가미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지. 한동훈이가 아주 이 머리 회전이 대단한 친구야. 이 워딩을 보면 저는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그렇지만 지극히 상식적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한동훈 이게 지능범이야.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걸 정치보복이라 부르는 것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와, 명답이야. 나는 한동훈이에 대해서 저는 전혀 어떤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야. 지극히 상식적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중대한 범죄란 게 뭐야? 이것은 이른바 뭐야? 이재명 대장동 마적단 사건, 이재명 성남FC 특혜 의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백현동 특혜 사건. 이거 아니겠어요? 중대한 범죄라는 게. 그 다음에 송초로 울산시장 야당 탄압 사건, 탈원전. 이거 아니겠냐 이게. 문재인이가 검수완박으로 완전히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 그게 뭐냐?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법무장관 하면서 땅에 묻어버린 사건들을 지금 한동훈 휘하의 검찰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 이게 가는구나. 가는 거야. 가는 겁니다. 민주당의 조응천이가 대한민국 정치검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머리 두뇌 회전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래서 검사 시절에 안기부, 청와대, 이 권력의 이 핵심에 전부 다 안 가본 데가 없어. 촉이 대단하지. 이 냄새 맡는 게. 조응천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의 몽골 기병 수사. 윤석열, 한동훈식의 몽골 기병 수사가 시작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몽골 기병 수사란 게 뭐냐? 징기스칸 말, 징기스칸. 징기스칸 전법이라는 게 늑대전법입니다. 늑대전법. 쫙 무리를 져가지고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쑥대밭을. 이거 조응천이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한동훈식 몽골 기병 수사라 한 거예요. 조응천이도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다 알 거야. 검사 출신이니까. 그리고 검사 중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빛을 본 검사들은 조응천이한테도 지금 정보를 갖다 줄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은 이 소위 말하는 몽골 기병식의 완전히 그냥 쑥대밭 만드는 거. 그 쑥대밭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 성남시청도 지금 어제 압수수색 했잖아요. 성남시청. 그 다음에 그 김혜경, 이재명 부인 그 김혜경의 법카 사용처를 알기 위해서 129군데, 190군데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몽골 기병 수사인 거야. 쑥대밭 수사. 이야.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동훈이의 말에서 이게 엄청난 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근거를 갖고 조응천이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간단한 게 아니다 라고 제가 근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또 누가 얘기했냐? 박지원이가 어제 뭐라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산자원부 이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 이제 사정전국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구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꾀돌이가. 에? 지금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에 나와 있지만 또 국정원 안에서 박지원 때 출세한 세력들이 있거든. 그 세력들이 박지원한테 다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 세력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방송을 우리 방송을 봤으면 좋겠어. 자, 이재명의 대장동 마적단 사건은 제가 이 사건이 한참 나올 때에
쭉 설명한 그 구조적, 입체적, 총괄적 프레임이 뭐냐 이거야. 이게 대장동 마적단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무슨 개인적 치부를 하거나 횡재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기본 동기가 아니라는 거야. 응? 그건 뭐냐? 이재명이가 정치적 야심이 있는 변호사야. 응? 성남에서 그냥 변호사 개업한 동네 변호사로 출발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던 거야. 그래서 제2의 모스크바라고 했던 이른바 성남시, 옛날 경기도 광주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청계천, 판자촌 그분들을 모조리 실어다가 갚어 내린 데가 어디냐? 경기도 광주. 지금 성남에, 성남. 소위 말하는 광주 대단지 거기다가 갖다 퍼버버린 거예요. 허벌판에. 여기가 대한민국의 제2의 모스크바가 된 거예요. 모스크바. 그 성남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악랄한 남노당, 제2의 남노당을 꿈꾼 게 바로 뭐냐? 경기 동부연합이야. 이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성남에서 민노당을 하고 있었어. 민노당. 이때 성남시장이 되려고 했던 그 이재명이가 정동영이의 대선 후보 정동영이의 그 팬클럽 회장을 했어. 팬클럽 회장을. 지금 건희사랑의 강신업 변호사처럼 정동영의 그 팬클럽 회장이 누구냐? 이재명이야. 그 이재명이가 경기 동부연합을 주축으로 한 그 성남에서의 민노당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성남시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 동부연합은 소위 말하는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통진당이 된 거야. 통진당이. 그 이재명이가 경기 동부연합 출신 민노당과 손을 잡고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어요. 2번이나. 이 2번이나 되면서 성남시장에 머물지 않고 더 큰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정치 자금이다 이거야. 그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대장동 마적단 사건인 거야. 그 대장동이라는 게 뭐냐? 이재명, 야심과 이재명의 정치 자금 창고야. 정치 자금 제조창이자 창고였지. 이게 좀 구조적, 입체적, 총괄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마침 거기에 성남시장을 할 때 이재명이가 터져 나온 사건이 뭐냐? 그게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여기서 성남시장에 불과했던 이재명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광화문 촛불 집회의 영웅으로 부상된 거예요. 영웅으로. 안희정과 함께. 근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부상하는 건 그렇게 어색한 일이 아니야. 근데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서 일약 대선 후보급으로 부상한 건 뭐냐? 광화문 촛불 시위야.
그래서 이재명이의 대장동 마적단 사건에서 나온 그 1조 2천억 원, 1조 8천억 원의 이윤 중에 1조 2천억 원이 지금 행방불명인데, 그 1조 2천억 중에 굉장히 많은 돈이 촛불 집회로 흘러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인 거야. 그 바로 그랬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서 이재명을 영으로 만들어준 거야. 이걸 조져야 되는 거야.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걸.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총선 때,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이재명계, 친명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김만배가 현찰을 빼가지고 그것을 총선 후보들한테 뿌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자금의 흐름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국 FIUA에서 발견이 된 거야. 네,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의 그 대선 자금, 여기에 대장동에 그 엄청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인 거야. 이것을 한동훈이가 시원하게 수사를 해야지. 그래서 감옥에 보내야지. 네.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가능하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검찰에 배치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조국 추미애 박범계 때에 물먹은 굶주린 늑대들이거든. 한동훈의 공명심, 하늘을 뚫어요. 이 한동훈의 공명심과 이 굶주린 늑대들, 한결같이 뭐냐? 특수부 검사들이야. 응? 특수부 검사들. 이 특수부 검사들이 저는 이재명, 또 뭐 탈원전, 뭐 송철호, 나는 손을 본다고 봅니다. 두고 봅시다. 이른바 몽골 기병 수사, 난 이게 뭔가를 해낸다고.